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학 한 구절과 아이돌 가사 한 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 다 사랑을 책 한 권에 비유하지만 그 책이 만들어내는 감정은 정반대입니다. 에디스 워튼의 환락의 집에서 책은 너무 오래 펼쳐져 더는 새로울 것이 없는 관계를 가리킵니다. 반면 하이키의 나의 첫사랑에게에서 책은 시간이 지나도 다시 펼쳐보고 싶은 아름답게 남은 사랑이 됩니다. 즉 같은 책 모티프인데도 한쪽은 관계의 마모를, 다른 한쪽은 추억의 보존을 말하는 셈입니다. 오늘은 이 차이를 문학과 가사를 나란히 놓고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워튼의 책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책이 소중히 간직된 물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워튼이 관계를 오래 펼친 책처럼 본다는 것은 그 관계가 이미 너무 오래 지속되어 닳고 익숙해지고 더는 놀라움을 주지 못하는 상태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책은 원래 펼칠 때마다 새로운 문장을 만나게 해주는 매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워튼의 비유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제가 작품을 읽으며 메모한 표현을 빌리면 릴리와 셀든의 관계는 너무 오래 펼쳐져 더는 새로울 것이 없는 책처럼 느껴집니다. 이미 오래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종이는 닳고 내용은 너무 잘 알아서 다시 읽는 행위가 더 이상 설렘을 만들지 못합니다. 즉 여기서 책은 기억을 아름답게 저장하는 물건이 아니라 시간이 관계를 어떻게 소모시키는지 물질적으로 보여주는 형상에 가깝습니다. 이 비유가 차갑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래된 관계라고 해서 언제나 깊고 소중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너무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마모되고 감각이 무뎌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워튼에게 책은 다시 꺼내 읽고 싶은 한 권이 아니라 이미 펼쳐져 있어 더는 새로울 것이 남아있지 않는 관계의 은유입니다. 여기까지가 책을 마모의 방향으로 쓰는 방식이라면 하이키의 가사에서는 같은 책 모티프가 완전히 다른 쪽으로 움직입니다. 하이키의 나의 첫사랑에게에는 추억의 책장과 가장 예뻤던 한 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에서 책은 닳아버린 물건이 아니라 보관된 기억에 가깝습니다. 우선 추억의 책장이라는 말부터 보겠습니다. 책장은 읽는 행위가 벌어지는 자리라기보다 다 읽은 뒤에도 버리지 않고 남겨두는 장소입니다. 즉 이 사랑은 현재 진행 중인 관계라기보다 시간이 지난 뒤에도 어떤 형태로든 정리되어 남아있는 기억입니다. 그리고 가장 예뻤던 한 권이라는 표현은 더 직접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랑 전체가 아니라 가장 예쁘게 남겨진 판본입니다. 수많은 순간 중에서 가장 빛났던 장면만이 한 권의 책처럼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키의 책은 워튼의 책과 다르게 현재의 피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간 시간을 다시 펼쳐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 고이 남겨두는 형식에 가깝습니다. 말하자면 워튼이 책으로 관계가 달아가는 시간을 보여준다면 하이키는 책으로 시간이 지나며 더 예뻐지는 기억을 보여줍니다. 같은 책인데 한쪽은 너무 오래 열려 있어서 닳았고 다른 한쪽은 책장 안에 남아있어서 다시 꺼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텍스트를 같은 축에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간의 방향이 다릅니다. 워튼에게 시간은 관계를 닳게 만드는 힘입니다. 오래 지속된 시간은 반드시 낭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익숙함과 피로를 낳습니다. 반대로 하이키에게 시간은 사랑을 저장하고 미화하는 힘입니다. 관계가 끝났더라도 시간이 지나며 그 사랑은 가장 예뻤던 한 권으로 정리됩니다. 둘째, 책의 상태가 다릅니다. 워튼의 책은 너무 오래 펼쳐져 있어 이미 마모된 책입니다. 하이키의 책은 책장 속에 남아있다가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책입니다. 셋째, 정동이 다릅니다. 워튼의 책에는 피로, 익숙함, 소진이 붙습니다. 하이키의 책에는 애틋함, 보존, 미화, 회상이 붙습니다. 넷째, 사랑의 위치가 다릅니다. 워튼은 아직 관계 안에 있는 시선으로 그 마모를 감지합니다. 하이키는 관계가 지나간 뒤 남은 장면을 아름답게 다시 배열합니다. 정리하면 같은 책 은유라도 한쪽은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관계를, 다른 한쪽은 시간이 지나도 다시 펼쳐보고 싶은 기억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책에 비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낭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책이라는 소재 자체보다 그 사랑의 시간을 마모로 읽느냐, 보존으로 읽느냐입니다. 워튼은 사랑의 시간을 오래 펼쳐져 달아버린 책처럼 읽습니다. 하이키는 사랑의 시간을 추억의 책장 속 가장 예뻤던 한 권처럼 남깁니다. 같은 책 한 권인데도 한쪽은 관계의 소진을, 다른 한쪽은 추억의 미화를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 비교가 보여주는 것은 책이라는 물성이 아니라 사랑을 기록하는 시간의 방향입니다. 어떤 텍스트는 시간을 지나며 달아가는 관계를 쓰고 어떤 텍스트는 시간을 지나며 더 예뻐지는 기억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책이 아니라 사랑을 남기는 방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